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원래 맨날 올려드린 한 8시에 딱 올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영상이 깨졌는지 이게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재생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다시 찍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래 이렇게 코스피랑 뭐 다른 거 설명드리고 이렇게 빨간 탭 설명드릴 날인데, 아니 파란 색깔 탭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올려드리는 게 전 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바로 코스피랑 S&P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2.3%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2%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관이 이제 왜 팔까? 올해 지금 누적으로 한 12조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 한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팔고 있고, 개인은 이제 그 기관 물량을 다 받아서 한 12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들이 왜 팔고 있을까? 뭐 연기금 한 마이너스 5조 정도 팔았고요. 투신 한 2조 정도 팔았고요. 보험도 한 1.5조 팔았고요. 금융투자도 한 2.5조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왜 팔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제 내년도 이제 자산 배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제 내년도 자산 배분 계획을 세우며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대체 투자나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떻게 투자할까 이제 비중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비중에 따라서 이게 딱 목표 수익률 혹은 목표 수익 자체를 정해 놓습니다. 보통은 주식 같은 경우에 뭐 한 7%에서 한 12% 정도 사이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미 10% 정도 상승을 해버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연말부터 딱 매도세가 거세졌는데요. 당연히 안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목표치를 다 채워버렸는데, 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빠지게 됐을 때 리스크보다는 그냥 팔고 그 번 돈들을, 작년부터 쌓여왔던 이 돈들을 실현하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결의 투자 성과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1년 1년의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계약직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뭐 공공기관 같은 투자자 분들도 1년 단위 성과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다면 일단 하락 자체가 뭐 뭐 코로나 때처럼 급격하게 엄청나게 막 30% 이상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고점에서 한 10%, 20% 정도가 맥스지 않을까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늘 추이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개인분들이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계속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한 마이너스 2천억, 기관 한 마이너스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은 뭐 거의 순매수가 없었고요.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 기관이 역으로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자체가 사실 매우 작았었고요. 개인이 한 1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260억 매수, 기관이 한 65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신용잔고 설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누적 수급 차트도 뭐 계속해서 사실 개인 매수, 기관 매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S&P 차트입니다. 얼핏 보면 조금 비슷하게 상승한 것 같지만 실제로 S&P는 대충 뭐 600이긴 한데 그냥 500이라고 설정했을 때 뭐 한 500에서 거의 3,800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한 7배 정도, 한 6배 정도네요. 한 6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한 6배, 7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약 1000에서 한 3200까지 왔으니까
한 3배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상당히 한 2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게 됐는데요. 왜 났는지 조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빨간색 선은, 이 파란색 선은 S&P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코스피가 2008년도부터 더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상승을 했는데 해야 하는데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추세는 비슷했지만 그 이유가 사실 이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코스피 할인율을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이것은 파란 색깔은 S&P 기대 수익률을 미 국고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각국의 원래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추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나 미국이나 매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이 11년부터 한 14년까지 미국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S&P가 상당히 조금 높으면서 저평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가 이 부분에선 상당히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이 경우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되게 지옥 조정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보였었지만 S&P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2016년도까지 2018년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많이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밸류에이션 정도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도 지금도 충분히 조금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더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상승하고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일단 금리상으로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한 6시 정도에 일요일날 주일날 찍어서 일단 예약으로 올려드렸던 이 유동성 분석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해지면 보통 조금 조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일단 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초장기 추세나 주봉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일봉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드디어 이제 한 전환선을 확실히 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일부 매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9일 후행 스팬도 약간 역전될 수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약간 세피아 색깔,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도는 가능했을 것 같고요. RSI도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도지 모양이 나오면서 캔들이 십자 모양이 도지인데요. 도지 모양이 나오면서 상당히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컸던 걸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천정이었구나 라고 이제 와서 일단 추세적으로 지나고 나서 일단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정일 수 있었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었지만 그날에 사실 그때가 천정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지나고 보니 그때 역시 천정이었구나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가가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땐 조금 안전하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재차 이 기준선을 넘어갈 때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기준선을 재차 상회할 때 매수하시고 전환선까지 재차 완벽하게 상회하면 그때 조금 남은 부분을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행동을 하고 싶다,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0분 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분봉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120분봉으로는 분명하게 일단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선행스팬 상단에서 일단 조금 멈췄습니다. 내일 당장 지지를 보이면서 선행스팬 상단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 선행스팬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 횡보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선행스팬 하단을 그냥 깨버리면서 하락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전 분봉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주가가 다시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아직 매도를 하기 조금 싫다라고 하시면 분봉상으로 이 선행스팬 바닥까지 뚫어버리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빅스를 조금 설명드리면, 빅스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최고점을 쳤던 이날에 오히려 변동성이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변동성이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옵션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더 하거나를 예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했었지만, 지수는 급등을 했었지만 투자자들은 더 급등을 하든지 더 급락을 기대했다는 말이고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 변동성이 떨어졌지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조금 상승할 때가 조금 시장에는 위험 요인,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현재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변동성 지수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조금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필요한 단계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S&P고요. 그냥 오늘 S&P 선물도 볼 겸해서 S&P 선물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P 선물이 한 0.6%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은 약간 조금 많이 보합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태고요. 다행히 일단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일단 전환선은 하회는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9일 후행스팬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주가랑 전환선 기준선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붙어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 투자자분들도 조금 약간 언제든 전환선을 조금 확실히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을 확실히 하회하면 조금 일부 매도, 전량 매도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S&P 같은 경우에도 조금 120분봉으로 보시면서, S&P 같은 경우는 120분봉 같은 경우는 이미 선행스팬까지 다 돌파를 하였습니다. 뭐 지금 조금 약간 이 전환선을 상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를 하고 확실히 기준선, 이 선행스팬까지 저는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때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추세 매매라는 게 바닥에 사서 머리 천정에 팔자는 게 아니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는 건데요. 좀 어떤 건지 조금 확실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 터졌을 때를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코스피 일봉이고요. 이날 약 2020년 1월 28일 날 기준선을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저라면 아마 이때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늦어도 선행스팬 바닥을 깬 이날은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상회하면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다시 재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요. 재차 전환선을 하락할 때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락할 때 전량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한 3%에서 한 5% 정도는 제가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이 트레이딩상.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매도를 했으면 이렇게 코로나의 급락장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전환선을 재차 상회하는 이날 일부 매수를 했을 것 같고요. 기준선까지 상회하는 이날 전 전량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이었다고 해도 이날 3분의 1 매수,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3분의 1 매수, 이 선행 스팬까지 돌파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3분의 1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사실 특별한 이슈 없이 아마 여태까지 조금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조금 매도를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재차 매수를 하면서 거의 이때까지 상승을 다 먹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코스피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적용을 개별 종목에도 적용을 하셔서 조금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하고 FCF 기준으로 잉여현금 기준으로 내재 가치도 높을 때 그리고 차트도 우호적일 때 이 세 가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투자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종목을 찾고 그런 타이밍을 찾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